불사의 존재를 만난다거나 적도를 가로지르거나 100가지 바나나 요리를 맛보는 것. 이 모든 것이 에콰도르에서는 가능한 일입니다. 믿기 힘들게 들릴 수도 있지만 모두 사실입니다. 이 남아메리카 국가는 갈라파고스 제도의 순수한 자연미와 웅장한 안데스 산맥으로 전 세계에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영상에서는 에콰도르에 대한 완전히 새로운 경험을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 상상도 못할 독특한 규정들과 이색적인 문화가 존재하는 곳이죠. 그럼 지금부터 오직 에콰도르에서만 볼 수 있는 15가지 기묘한 법과 특별한 체험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여조번 고산병 치료법. 좋아요. 방금 우리는 이 나라의 고지대들에 대해 이야기했죠. 처음 에콰도르를 방문하는 사람들은 숨이 가쁘거나 두통 같은 고산병 증상을 겪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이 나라의 유명한 안데스 산맥을 적응 없이 오르게 되면 증상이 더 심해질 수 있죠.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에콰도르에서는 고산병을 쉽게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에콰도르 사람들은 관광객들에게 물을 충분히 마시고 술과 카페인을 피하라고 조언하곤 합니다. 하지만 현지의 경험에 따르면 더 효과적인 방법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코카잎 차를 마시는 것이죠. 코카잎은 몇몇 남미 국가들의 문화에서 수세기 동안 사용되어 왔으며 원주민의 전통과 문화의 일부로 여겨집니다. 코카잎에는 알칼로이드 성분이 함유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많은 나라에서 금지된 중독성 물질인 코카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에콰도르에서는 코카잎 차를 마시는 것이 가능하지만 이 잎을 에콰도르 밖으로 반출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일부 국가에서는 그것이 불법 행위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14번 쐐기풀로 아이 때리기. 에콰도르에서는 부모들이 돈을 주고 아이들을 쐐기풀로 때리기도 합니다. 에콰도르인들은 구아바 나무가지로 아이들의 영혼을 정화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에콰도르에서는 쿠란데로 추란데로라 불리는 전통 치료사들이 주민들에게 큰 신뢰를 받습니다. 이들은 의사들이 고칠 수 없는 병이나 불운, 나쁜 기운을 몰아낸다고 여겨지죠. 그들은 보통 림피아도르, 즉 정화자로 더 잘 알려져 있으며 수세기 동안 신성한 식물을 이용해 질병을 치료해 왔습니다. 이에는 불운의 병이나 악령 퇴치 같은 것도 포함됩니다. 필요한 약재들은 수도의 중심 시장에서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레몬그라스는 음료에 섞어 염증을 줄이는 데 사용되며 과유사라는 관목은 자극제로 활용됩니다. 특히 쐐기풀의 가지는 정화의식에서 자주 쓰이는 재료입니다. 어른들이 자신의 영혼을 정화하고 싶어하는 것처럼 갓난아기를 안고 온 어머니들은 무당에게 아이의 순수한 빛을 지켜달라고 요청합니다. 정화의식에서는 옷을 벗고 구아바 나뭇가지로 맞아야 하며 이를 통해 부정적인 기운을 몰아낸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는 박하와 계피 같은 약초 묶음으로 다시 맞아 이전의 고통을 완화합니다. 마지막 단계는 장미 꼬집으로 몸을 문지르는 것입니다. 이런 전통 치유 방식에 대한 믿음은 안데스 고산 지대 사람들의 삶 속 깊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만약 고통을 견디고 조금은 이상한 행동도 괜찮다면 한 번쯤 시도해보는 것도 흥미로울 수 있습니다. 어쩌면 효과가 있을지도 모르죠? 14번 불을 과시하지 말 것. 좋아요. 아름다운 자연이나 흥미로운 문화 체험을 생각하기 전에 먼저 여러분 자신과 소지품을 안전하게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에콰도르에서 관광객들이 가장 자주 겪는 문제는 소매치기와 같은 경범죄입니다. 이곳의 소매치기범과 휴대폰 절도범들은 매우 교활하며 큰 배낭이나 카메라, 화려한 스마트폰을 들고 다니는 관광객을 쉽게 표적으로 삼습니다. 불필요한 주목을 피하려면 현지인들처럼 행동하려고 노력하세요. 공공장소에서 스마트폰을 과시하듯 사용하지 말고 귀중품, 예를 들어 보석, 전자기기, 현금 등은 안전하게 보관해야 합니다. 식당이나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항상 핸드백이나 가방을 몸 가까이에 두세요. 도둑들은 물을 쏟거나 소란을 일으키는 등의 방법으로 주위를 산만하게 만든 뒤 가방 속을 뒤지기도 하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꼭 기억하세요. 만약 도둑과 마주하게 된다면 신체적 위험을 감수하기보다는 그들이 요구하는 것을 넘겨주는 편이 낫습니다. 도난을 당하는 건 결코 즐거운 경험이 아니며 멋진 여행의 분위기를 망칠 수도 있으니까요. 12번 바나나의 나라. 평범하게 바나나 먹는 게 지겨우시다면 에콰도르로 가보세요. 이 나라에는 무려 100가지가 넘는 바나나 요리법이 존재합니다. 에콰도르는 그야말로 바나나를 향한 사랑이 가득한 나라입니다. 덜 익은 바나나, 잘 익은 바나나. 이곳에서는 모든 식사에서 바나나를 만날 수 있습니다. 디저트, 수프, 메인 요리, 간식, 케이크, 아이스크림까지 바나나가 빠지지 않죠. 제가 이곳에서 처음 3주간 먹은 바나나 양은 1년 동안 먹는 양보다도 많았을 정도입니다.
바나나를 특별히 좋아하지는 않지만 에콰도르 사람들이 바나나를 이렇게 다양한 방식으로 변신시키는 걸 보면서 은근히 감탄하게 됐습니다. 에콰도르에 다녀온 사람들은 바나나로 만든 요리를 수백 가지나 나열할 수 있다고 말하곤 합니다. 바나나는 이 나라 사람들이 먹는 데에만 그치지 않고 전 세계로 함께 나눠 먹게 됩니다. 왜냐하면 에콰도르는 전 세계 바나나 수출량의 30%를 차지하는 세계 최대의 바나나 수출국이기 때문입니다. 뜨겁고 습한 열대기후 덕분에 에콰도르는 다양한 열대 과일을 재배할 수 있는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생산량으로는 전 세계 5위 약 6%에 불과하지만 수출량은 세계 1위라는 독특한 기록을 가지고 있죠. 주로 중동 시장, 특히 이란, 이라크, 시리아 같은 나라와 우크라이나 같은 동유럽 국가로 수출되는데 이 지역들은 바나나를 키우기 어려운 기후를 가지고 있어 에콰도르산 바나나에 대한 수요가 높습니다. 11번 쥐고기가 별미. 에콰도르 식탁의 주인공은 바나나일 수 있지만 이 나라의 진정한 별미는 바나나가 아니라 바로 귀여운 쥐입니다. 바삭하게 튀긴 기니피그를 놓치지 마세요. 이 바삭한 기니피그 요리는 에콰도르 최고의 별미로 여겨지며 한 마리에 무려 25달러나 할 정도로 고급 음식입니다. 참고로 커다란 장미꽃 25송이 한 다발이 단 2.5달러에 불과한 이 나라에서 이 정도 가격은 결코 싼 편이 아닙니다. 에콰도르에서 기니피그는 쿠이쿠이라고 불립니다. 쿠이는 손질후 몸을 평평하게 펴서 뜨거운 기름에 바삭하게 튀겨냅니다. 이 특별한 현지 요리를 제대로 즐기려면 시골이나 작은 식당으로 가야 합니다. 튀긴 쿠이는 특유의 달콤한 향을 풍기며 감자, 옥수수와 함께 제공됩니다. 이 음식은 단순한 먹거리를 넘어 결혼식 선물로도 귀하게 여겨질 만큼 문화적 의미가 큽니다. 다만 먹기 전에 신중히 생각해 볼 필요도 있습니다. 기니피그는 설치류로 분류되며 위생 문제로 인해 건강에 해로울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여행자들에게는 에콰도르의 위생 상태가 종종 걱정거리로 꼽히는 만큼 주의가 필요합니다. 10번 장수의 계곡. 100세가 넘도록 살고 싶다면 이 땅으로 함께 떠나보세요. 에콰도르 안데스 산맥 자락에 위치한 빌카밤바는 마치 한 폭의 그림처럼 평화롭고 아름다운 작은 마을입니다. 이곳은 바로 장수의 계곡으로 유명한 곳입니다. 일부 사람들은 농담처럼 불사의 계곡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이 외진 곳이 부유한 서양인들, 특히 저명한 과학자들과 의학계 전문가들 사이에서 특별한 인기를 끄는 데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빌카밤바는 전 세계에서 인구 대비 100세 이상 노인이 가장 많은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건강하게 140세까지 살았다고도 전해집니다. 빌카밤바라는 이름은 원주민 언어인 키추아어의 윌코 판파 후일초 판파에서 유래되었으며 이는 성스러운 계곡을 의미합니다. 이 지역은 원래 잉카 제국의 왕족들이 몸과 마음을 쉬고 건강을 회복하러 찾아오던 휴양지였습니다. 잉카인들이 이 땅을 선택한 것도 무리가 아닙니다. 깨끗한 물, 신선한 공기, 비옥한 토양, 사계절 내내 온화한 영원한 봄의 기후, 풍부한 과일과 약초, 이 모든 조건이 갖춰진 축복받은 땅이기 때문입니다. 빌카밤바는 엘만당고라는 산에 둘러싸여 있어 외부와 거의 단절된 채로 지내왔습니다. 지역 전설에 따르면 이 산의 정령이 지진이나 화산 같은 자연재해로부터 이 마을을 지켜주고 있다고 합니다. 수세기 동안 외부 세계와 거의 접촉 없이 조용히 살아오던 이 계곡은 1973년 하버드 의대의 알렉산더 리프 박사가 내셔널 지오그래픽지에 이곳의 놀라운 장수 현상에 대한 기사를 발표하면서 전 세계적인 관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듬해 지역 정부가 실시한 인구조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당시 빌카밤바의 인구는 총 829명이었고 이 중 100세 이상 노인이 9명이나 있었던 것이죠. 그중 한 명인 미겔 카르피오는 123세였고 또 다른 인물인 호세 다비드는 무려 142세에 달했다고 합니다. 이는 인구 10만 명당 1,100명이 100세 이상인 셈으로 미국의 10만 명당 3명에 비하면 어마어마한 수치입니다. 2번 태양에 가장 가까운 곳. 우리는 흔히 에베레스트 산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이라고 알고 있죠. 하지만 그 생각이 틀렸을지도 모릅니다. 에콰도르에 있는 침보라소 산은 지구 중심으로부터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 산으로 지구 표면상 태양과 가장 가까운 지점에 있는 산입니다. 전통적인 기준인 해발 고도로 보면 에베레스트 산은 80.38m로 침보라소 산 6.290m보다 무려 2,600m가량 높습니다. 그러나 지구 중심으로부터의 거리로 측정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과학자들에 따르면 침보라소 산의 정상은 지구 중심으로부터 6.438m 떨어져 있으며 에베레스트 산은 6.380
139m로 침보라소보다 낮습니다. 이러한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지구가 완벽한 구형이 아니라 극지방이 납작하고 적도, 부근이 불룩한 편구형이기 때문입니다. 침보라소는 적도에 가까이 위치해 있고 에베레스트는 북쪽에 있기 때문에 지구 중심으로부터의 거리가 다르게 나타나는 것이죠. 이 때문에 침보라소산은 해발 기준으로는 에베레스트보다 낮지만 지구 중심 기준으로 보면 지구에서 가장 높은 산이 되는 셈입니다. 즉 새로운 관점에서 본 지구의 최고봉인 셈이죠. 8번 세계의 중심. 에콰도르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지리적 특징에서 이름을 딴 나라입니다. 이 나라의 공식 언어인 스페인어로 에콰도르야 에콰도르는 적도를 의미하죠. 그 이름처럼 이 나라의 영토 한가운데를 적도가 가로지르고 있습니다. 에콰도르에서 가장 인기 있는 관광지 중 하나는 바로 미타드 델 문도, 미타 델 문도라는 마을입니다. 이곳에는 적도를 기념하는 거대한 기념비가 세워져 있어 많은 관광객들이 찾습니다. 전 세계에서 몰려든 관광객들은 해마다 이곳에 와서 지구를 양쪽으로 나누는 노란 선 위에 서서 인상적인 인증샷을 남기곤 하죠. 하지만 현대 GPS 기술에 따르면 실제 적도선은 이곳에 표시된 노란 선보다 약 240m 북쪽에 위치해 있다고 합니다. 왜 이런 차이가 발생했냐는 질문에 대해 관계자들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적도가 지나가는 실제 지점 근처는 산맥 틈새가 있어 집안이 기념비를 세우기에 적합하지 않았기 때문에 건설자들이 다른 위치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7번 국경 근처와 수상한 택시는 피하세요. 에콰도르는 국토가 그리 크지 않기 때문에 나라 전체를 여행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콜롬비아와의 국경지대만큼은 피해야 합니다. 이 지역은 범죄 조직의 영향으로 인해 매우 위험하기 때문에 여행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또한 키토나 과야킬 같은 대도시에서는 위험 지역을 사전에 알아보고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키토 시내가 내려다 보이는 언덕 위 조각상을 보러 가고 싶다면 걸어서 올라가기보다는 택시를 이용하세요. 하지만 택시를 탈 때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밤에 이동해야 한다면 택시는 가장 안전한 선택일 수 있지만 반드시 안전한 택시를 타야 합니다. 호텔에 부탁해서 믿을 수 있는 택시를 불러달라고 하거나 길에서 직접 택시를 잡을 경우에는 반드시 등록된 택시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등록된 택시는 앞뒤에 주황색 번호판이 있고 차량 측면에 큰 등록번호가 적혀 있으며 내부에는 보안 카메라와 비상 버튼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에콰도르의 대중교통은 저렴하고 현지 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좋은 수단이긴 하지만 소매치기와 불규칙한 운행 때문에 반드시 안전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대안으로는 카비파이, 우버와 같은 라이드 쉐어링 앱도 주요 도시에서는 많이 사용되고 있으니 이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몇 번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도. 믿기 어려울 수 있지만 이 작은 나라는 수많은 세계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지구 중심으로 가장 가까운 산을 가진 데 이어 에콰도르의 수도 역시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도로 꼽힙니다. 두 개의 산맥 사이 해발 2,800m에 위치한 에콰도르의 수도 키토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도입니다. 이 도시는 1934년 고대 잉카 도시의 폐허 위에 세워졌으며 1978년에는 세계 최초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기도 했습니다. 키토는 크게 세 구역으로 나뉩니다. 중심에는 고풍스러운 구시가지가 있고 그 아래로 남쪽과 북쪽 지역이 나뉘어져 있죠. 관광객들이 가장 많이 몰리는 곳은 북부 지역입니다. 키토의 구시가지는 미주 대륙에서 가장 넓은 규모를 자랑하며 수십 년간의 부흥과 대대적인 복원 작업을 통해 지금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이 복원은 미주개발은행 IDB의 막대한 자금 지원 덕분에 가능했죠. 이 도시는 원주민 문화가 깃든 수많은 건축물로도 유명합니다. 43곳 이상의 교회와 수도원, 17개의 광장, 수십 개의 박물관이 있어 키토는 아메리카의 성지라고도 불립니다. 유산의 보고이자 역사적 상징으로 손꼽히는 도시입니다. 5번 에콰도르의 천국. 에콰도르에 와서 갈라파고스 제도를 빼놓는다면 정말 아쉬운 일입니다. 이곳은 희귀하고 멸종 위기에 처한 수많은 동식물들이 살아가는 천국과도 같은 곳입니다. 우거진 자연과 손대지 않은 아름다움으로 가득한 갈라파고스는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군도로 불리며 자연을 사랑하는 이들이 반드시 한 번은 가봐야 할 여행지로 꼽힙니다. 이곳에는 수많은 생물권 보호구역과 자연 보호구역이 있으며 다양한 해양 생물들이 서식하고 있습니다. 갈라파고스에는 600종 이상의 식물, 400종의 어류, 58종의 조류, 22종의 파충류, 6종의 포유류가 살고 있으며 그 중에는 갈라파고스 바다 이구아나와 육지 이구아나, 갈라파고스 펭귄, 플라밍고처럼 멸종 위기종도 포함되어 있죠.
이곳에서 가장 유명한 동물은 단연 갈라파고스 거대 육지 거북입니다. 이 거북은 갈라파고스에서만 서식하며 수명이 무려 150년에 이르고 몸무게는 250kg에 달합니다. 현재는 특별 관리해 보호되고 있습니다. 장엄한 자연을 감상하고 싶다면 소형 보트 슈 8인승부터 대형 크루즈 100인승까지 다양한 규모의 보트 투어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곳의 바다는 잔잔하여 수영, 카약, 패들보딩 같은 활동에 적합합니다. 가장 인기 있는 해변으로는 토르투가 베이, 플라야 오초아, 플라야 에스푸미아, 플라야 에푸밀라 등이 있으며 특히 스노클링과 다이빙은 여행자들에게 큰 인기를 끕니다. 돌고래, 고래, 바다거북, 펭귄 등 귀여운 해양 생물들을 직접 눈으로 보고 교감할 수 있는 경험은 정말 잊지 못할 것입니다. 갈라파고스는 찰스 다윈 연구소, 갈라파고스 국립공원, 갈라파고스 해양보호구역 등 다양한 보존센터들이 잘 갖추어져 있어 자연과 동물을 사랑하는 이들에게는 완벽한 여행지입니다. 믿어보세요. 한번 이곳에 발을 디디면 이 섬에서 떠나고 싶지 않게 될 거예요. 4번 파나마 모자의 진짜 고향. 1904년 미국의 시어도어 루즈벨트 대통령이 파나마 운하공사를 시찰하면서 이 모자를 착용한 장면이 전 세계에 알려지자 이 모자는 곧 파나마 모자라는 이름으로 유명해졌습니다. 하지만 이름과는 다르게 이 모자의 진짜 고향은 파나마가 아니라 에콰도르입니다. 파나마 모자는 원래 에콰도르 서해안 마나비 지역의 전통 모자로 1842년부터 1912년까지 에콰도르 대통령을 지낸 일로이 알파로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이 모자는 토킬라 세스트라우밤라는 희귀한 야자수 잎으로 만들어지는데 이 식물은 오직 에콰도르에서만 잘 자랍니다. 당시 이 모자는 파나마로 수출되어 뜨거운 햇빛을 막아주고 통기성이 뛰어나 착용자에게 시원함을 주는 기능 덕분에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특히 파나마 운하 건설에 참여한 미국인 기술자들과 노동자들 사이에서 널리 사용되었죠. 에콰도르를 여행하게 된다면 꼭 하나쯤 파나마 모자를 기념품으로 구입해보세요. 정말입니다. 이 모자는 최고의 장인들이 가장 뛰어난 재료로 만든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모자예요. 3번 세계에서 가장 화산이 많은 나라. 에콰도르에 오면 가끔씩 땅이 흔들리는 느낌에 익숙해져야 합니다. 이 나라는 세계에서 화산 활동이 가장 활발한 국가 중 하나로 주민들에게 자주 미세한 지진을 안겨주곤 하니까요. 에콰도르는 불의 고리 파시픽 링 오브 파이어로 불리는 환태평양 조산대에 위치해 있어 지진과 화산 폭발 같은 자연현상이 자주 발생합니다. 수도 키토의 남쪽에는 안데스 산맥의 두 줄기 평행한 산맥이 남북으로 뻗어 있으며 이 지역은 흔히 화산의 거리 아버뉴 오브 볼카노스라고 불립니다. 특히 키토 남쪽에 위치한 화산 퉁구라후아은 최근 몇 년간 지구상에서 가장 활발하게 활동한 화산 중 하나입니다. 현지인들에 따르면 이 화산의 이름은 불의 목구멍을 뜻하며 1999년부터 지금까지 간헐적으로 분화하고 있으며 마지막 분화는 2014년 4월에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화산들은 에콰도르만의 독특한 자연 경관을 만들어내며 많은 관광객들이 탐험과 트레킹을 위해 이 나라를 찾게 만듭니다. 다만 화산을 오르려면 철저한 준비와 안전 수칙 준수가 꼭 필요합니다. 2번 장미의 천국. 에콰도르에 가면 광활한 온실 단지에서 자라고 있는 거대 장미들에 감탄하게 될 겁니다. 이곳의 장미 산업은 2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에콰도르 경제에서 석유와 바나나 다음으로 세 번째로 큰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에콰도르는 장미 재배에 최적화된 독특한 자연 조건 덕분에 세계 최대 규모의 장미 정원 중 하나로 자리 잡았습니다. 전 세계 다른 장미 품종과는 달리 에콰도르산 장미는 크기가 크고 꽃잎이 단단하며 색상이 선명하고 신선함이 오래 지속됩니다. 특히 이 장미는 두꺼운 꽃잎층으로 보호되어 일반 장미보다 훨씬 오래갑니다. 보호 꽃잎은 금빛 가장자리나 연녹색 빛을 띠며 살짝 바깥쪽으로 말려있는 것이 특징인데요. 이로 인해 처음 접한 사람들은 꽃잎이 시든 것으로 착각하기도 합니다. 에콰도르는 첨단 기술과 전문적인 가공 공정에 투자해 장미 수출 선도 국가로 자리매김했습니다. 모든 꽃은 최적의 개화 시점에 수확되며 한 송이당 최소 30장의 꽃잎이 기준입니다. 에콰도르산 장미는 종자 선정부터 최적의 자연 환경에서 재배되고 체계적인 관리 과정을 거쳐 세심하게 선별됩니다. 이 장미는 열정과 매혹적인 아름다움, 끝없는 영감을 선사하며 가장 까다로운 이들까지 만족시킵니다. 에콰도르산 장미는 오직 이곳에서만 느낄 수 있는 고유한 매력으로 보는 이들의 감탄을 자아냅니다.
여기에서는 장미를 매우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데요. 25송이 한 다발에 단 2.5달러. 온실 지역을 방문하면 도매가로 2달러에 구입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에콰도르는 생활을 넘어 꽃을 활용한 다양한 제품 개발에도 힘쓰고 있으며 이 유망한 산업을 더욱 성장시키기 위한 연구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1번. 자연의 권리를 헌법에 명시한 나라. 믿기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이곳 거리에서는 자유롭게 달리거나 날거나 뛰노는 동물들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남미의 다른 나라라면 식당에서 특산 요리로 등장할 수도 있는 동물들이지만 에콰도르는 전혀 다릅니다. 에콰도르에서는 많은 유기동물들이 거리에서 자유롭게 돌아다닙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들과 놀거나 먹이를 주기도 하고 어떤 동물들은 도로 한가운데에서 느긋하게 쉬고 있어도 차량이 알아서 피해갑니다. 이처럼 동물들이 평온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에콰도르 정부와 국민들이 자연을 깊이 사랑하고 존중하기 때문입니다. 2008년 에콰도르는 세계 최초로 헌법에 자연의 권리 Rights of Nature를 공식적으로 명시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자연을 단순한 소유물이 아닌 존재하고 지속되며 스스로 생명 주기를 재생할 권리가 있는 주체로 인정한 것입니다. 이러한 개념은 사회와 법안에서 자연의 역할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며 자연을 단순히 착취할 자원으로 보지 않고 고유의 권리를 가진 존재로 인식하는 중요한 전환점을 마련했습니다. 에콰도르 헌법에는 자연의 권리라는 새로운 장이 추가되어 자연이 존재하고 유지되고 스스로를 재생할 수 있는 다양한 권리를 보호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결정은 환경을 보호하고 국가의 천연 자원을 지키기 위한 더 큰 노력의 일환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러한 정책은 국제사회에서도 큰 주목을 받았고 지구 환경 보호를 위한 글로벌 노력 속에서 높이 평가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에콰도르의 다양한 금지 조치와 독특한 특징들은 이 나라의 문화와 법에 대해 매우 흥미로운 통찰을 제공합니다. 자연의 권리를 헌법에 명시해 환경을 보호하는 법에서부터 부의 과실을 규제하는 특이한 조항까지 에콰도르는 법과 문화의 영역에서 전 세계적으로 돋보이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소개한 내용은 에콰도르의 일부일 뿐입니다. 이 나라는 아름다운 자연 경관, 다채로운 문화, 그리고 풍부한 미식으로 가득 차 있죠. 오늘도 저와 함께 에콰도르에 대해 알아보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